2019년 11월 22일 더덥지? 오후 9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맑은 편이었고요. 내일은 맑고 저녁에는 구름이 살짝 끼네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일요일은 오후에 비가 살짝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딩을 하게 된다면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아침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제가 컨디션은 밤새 좀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저녁에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느라고 몸이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좀 줄여야 된다는 걸 느꼈고, 컨디션은 그렇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즘에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틀벨은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캐틀벨 스윙 한 100번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하루 한 4번 5번 그 철봉 4, 5회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인터벌을 총 8번에서 10번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딩은 하루 총 45분씩 2번에서 대략 1시간, 잠깐만 계산 해봐야겠네. 1시간 한 30분 하는 것 같아요. 계산이 되게 안 됐네. 요즘에는 라이딩을 하면서 처음에는 집에서 내리막길이라서 케이던스 위주로 좀 가려고 하고, 토크였는데 케이던스 위주로 가다가 이제 오르막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 자세 페달링이 있는데 그걸 하니까 허벅지 위쪽 근육을 안 쓰고 종아리랑 햄스트링 근육을 쓰니까 웨이트처럼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손을 쭉 펴고 웨이트 운동하듯이 페달을 하니까 확실히 심전달도 잘 되고 좀 지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바로 댄싱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댄싱하고 케이던스는 무릎 위쪽 앞 근육을 쓰는데, 그 에어로 자세로 하고 햄스트링 근육 써가지고 다리를 이제 쭉 피는 그 동작은 뭐라고 하나, 햄스트링이라기보다는 종아리를 쫙 밀어서 하는 그 페달링은 근육 쓰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세 가지 동작을 반복하면은 좀 편안하게 오르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크 페달 한 다음에 내리막길에서 항상 케이던스 페달링을 하면은 근육이 내려가면서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지에서는 외발로 이제 왼발 오른발, 힘줄 때 오른발 위주로 한 4번 정도 이렇게 페달링하고, 왼발 4번 정도 페달링하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가속 페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또 RPM을 기계를 안 사서 하면은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략 그래도 회전이 그렇게 막 많이 오래 지속하는 거 아닌데, 저는 한 10초만 해요. 10초 하고 쉬었다가 10초 하고 쉬었다, 이렇게 10초씩 끊어서 거의 한 페달 한 130 RPM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쫙 진행하면은 마지막 도착하기 한 5분 전에 댄싱 인터벌을 시작해도 근육이 이미 다 그 풀린
이완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부상도 없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는 부상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공복 상태에서 인터벌을 하더라도 뭐 예전에는 기절도 했는데 한 3-4번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공복에 가도 그렇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령이 생긴 거죠. 리커버리 기간이 더 짧아진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좀 제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은 RPM을 한 150 이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좋냐면은 막판에 오르막에서 경사 8% 이상 한 15, 16, 17 이런 막 24 이런 경사를 만나면은 그때는 기아를 순식간에 내려서 사사삭 올라가면은 한 50m? 50m 정도는 후다닥 올라갈 수 있는 그 근성이 생겨서 그걸 좀 더 연습해서 최종적으로는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즘에는 좀 체력이 딸리니까 지금 가지 않는 코스가 있는데 집에 올 때는 그 가지 않는 그 코스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원에 이제 갈 때는 너무 더워서 막 한겨울인데도 반팔에 한겨울은 아니지만 11월 지금 22일인데 반팔에 바람막이에 잠바만 입고 가더라도 이미 얼굴이 다 막 익어가지고 찬물로 다 벗고 샤워를 해도 덥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열이 있는데 찬물로 이렇게 샤워를 해주면은 근육도 찬물 샤워가 근육 그 회복에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실천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토크보다는 케이던스 위주로 페달을 하니까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고 지금 이 불빛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피부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주식을 요즘 매수 중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고팔고 해도 연 수익이 지금 40.2%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넣어서 제가 200만 원 400으로 시작했나? 400에 시작해서 200만 원까지 수익이 들어온 거고 뭐 대략 제 생각엔 내년에도 주식 수익이 올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참 코스피가 2150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꺾이고 있죠. 지금 2100대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땐 종목이 한 5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요즘 이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 주식이 첫째가 AK 홀딩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마지막이 기업은행 이렇게 3가지 보고 있어요. 배당 주식이고 AK 홀딩스는 아시아나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항공사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인수 계획이 있는데 가장 이제 좀 좋은 부분은 PBR이 0.3에서 0.9 사이이고 펄이 좀 높죠. 펄이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알려주면은 뭐 이런 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해볼게요. AK홀딩스가 3,110원입니다. 가격이 지금 5년으로 봤을 때는 3,950원이 가장 낮아요. 그게 언제냐면은 10월 4일이었어요. 10월 4일에 그 최저점이 3,950원인데 지금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때는 거의 이렇게 분할 매수해도 거의 다 수익이 나와버립니다. 종목 분석을 보면 잠시만요. PBR이 지금 0.44네요. 내년에 0.39 되고 ROE가 9%예요. 9% 이상이면은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 성장성이 좀 적네. 0.94에서 0.42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이 국내 항공 또는 해외 항공으로 이렇게 패턴이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이런 거래가 생기면은 애경 회사뿐만 아니라 비행기 관련 주까지 연관지어서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거는 장기 매수를 할 거예요. 저는 예상하는 게 AK홀딩스가 지금은 주가가 31,100원이지만 이게 한 10년 지나면 한 3배까지는 올라갈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장기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이런 방송 보고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즘 전화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제 거 지금 계정 거의 털렸는지 모르겠는데 연락 계속 오는데 무조건 다 수신 거부합니다. 주식 쪽에서 연락 오면은. 그래서 결론은 AK홀딩스는 4년간 제가 장기 그 분할 매수를 들어갈 거다. 그래서 자신 있는 분들은 한 공매도라든지 뭐 세력적인 그런 세력 그 검은머리 외국인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자신 있으시면 한번 공매도 쳐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계속 주워 담을 거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는 AK홀딩스입니다. 우선은 제가 직업적인 부분에서 요즘은 로드 교환 자전거가 굉장히 교환이 잘 됐어요. 제가 이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막 타지에서 다른 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MTB 바꾸고 싶다 했는데 연락이 막 7통 8통 왔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직접 이쪽 사교청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서산에서 사교청까지 가서 자전거를 교환했거든요. 제가 정말 잘 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성경을 조금씩 이제 읽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한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느낀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은 쓸데없이 연락을 많이 하는 자는 재산을 잃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연락 많이 해서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한테 연락해서 돈을 자꾸 쓰는 거는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관계성 회복과 관계성 회복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저는 사람을 많이 부딪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게 결론이고, 그리고 항상 매일 꾸준히 부담 없이 각자에게 책임감을 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초등부랑 이제 예비중학교 1학년을 점점 이제 교육 받아야 될 것 같고, 남학생만 지금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학생도 비율을 좀 맞춰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연락이 와서 앞으로의 그 방향성은 학생과 학생들끼리 요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 세계화에 대해 나오고 고령화, 그리고 그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 간의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했을 때 개인의 정보와 지식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뭐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고 개개인의 경험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고질병인 누군가가 자기 의사를 말했을 때는 일기는 일기장이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나이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요즘 계속 가르치는 부분들이 그 세계화 시대에는 각각의 그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그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국제결혼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의 그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서 뭐 농촌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노무현 그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제 임명하고 그래서 난민의 30%를 우리나라 국민의 30%를 난민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인구수를 늘리는 그런 정책인데 결국에는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책임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엔 외국인들이 영입되고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결국 한국 사람이 뭐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되게 오래 사시고 뭐 젊은 사람들 하고 뭐 이혼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한국인이 한국인한테 사기를 친다든지 한국인이 한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뭐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로 이제 난민으로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시민권 따고 자식을 많이 낳는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의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즘 세계 추세를 보면은 뭐 책도 나오더라고요. 뭐더라 균, 총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되게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 철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뭐 총기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을 이제 인도할 때 뭐 사이비 종교가 되게 많죠. 한국에서는 그 문법 자체가 한국어 문법과 시제라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징과 비유를 대는데 그러한 예시는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느끼는지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표현하죠. 근데 그러한 것까지도 무슨 개인적인 어떤 비유와 상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시제도 맞지 않게 성경책을 볼 때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짜맞춰가지고 그걸 공식화시키죠. 근데 그러한 내용이 결국 십계명을 봤을 때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걸 다 파괴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사이비 종교 그리고 기독교 그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책임 없는 그런 행동들 결국엔 판단의 근거를 자기가 검토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받을 사람, 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의 종속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독립할 수 없는 독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과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결국 미래 사회는 노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점점 나이가 들고 약해졌을 때 과연 밑에 있는 세대들이 위에 있는 세대들을 챙길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는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타락을 시키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시간이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타인을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그거는 시기 질투 그리고 교만한 마음 성적 타락 여러 가지 자기가 규율을 만들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종속된 상태에서 물인지 기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항상 모든 것을 대충 어중간하게 섞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구별짓지 못한다면은 항상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계속 꼬이기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독립할 수 없고 무엇이 옳은지 교훈을 얻을 수 없는 복잡하기만 한 그런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립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을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스스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고를 지향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게 결론인데, 그래, 결론은 돈에 의해 사람이 끌려다닐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자신의 선택에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관, 결국 저는 신앙도 가치 투자가 결국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결론은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쓰느냐인데, 그 돈의 쓰임이 어떠한 형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고 그걸로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고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분석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들 안에서 과연 시간이 지났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마련해 주지 못한 그런 노인들이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결혼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어떠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결론은 책임질 수 있는 선택,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이라면은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도움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을 컨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맞고 옳고 뭐 그런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의 어떤 재산을 받아서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편을 들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사람들의 내용이 가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자기가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가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이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직업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 어떠한 사람이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언가 내용을 전달할 때는 먹는 것을 주거나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주고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말만 하게 될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최소한 기분 나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 이전에 각각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소속인지, 어떠한 소속이 그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항상 검토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밝히지 않고 되게 숨기는 사람들은 뭔가 껄끄러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회사에 다니고 또 어떠한 내용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점점 좋은 사람들이 붙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구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더 좋은 날들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